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에겐 첫사랑이었던 박훈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 도서관까지 같이 걸어주고 손을 잡아주던 사람. 그의 웃음은 따뜻했고 제 미래는 그와 함께하는 장면으로 가득했죠. 그때의 저는 행복이 그렇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캠퍼스를 걸으며 약속했어요. 졸업해도 변치 않겠다고, 서로의 꿈을 함께 채우자고. 그 눈빛 속에서 저는 두려움 대신 확신만 느꼈습니다. 세상은 오래도록 우리 편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말없이 떠났습니다. 국비 장학금으로 유학을 간다는 소식만 뒤늦게 들었죠. 공항에서조차 제대로 인사하지 못한 채 저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상처는 깊었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하루를 바쁘게 살아도 문득 그의 목소리가 떠올랐죠.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친구 신영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저는 30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친척의 주선으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강철웅. 건설업으로 부유한 집안의 장남, 단정한 말투와 매끈한 미소. 처음엔 운명이 다시 기회를 주는 줄 알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고 싶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숨가쁘게 진행됐습니다. 강남의 대형 예식장, 화려한 메뉴, 번쩍이는 조명. 시모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듯 말했죠. 우리 집 장남 첫 결혼이니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치러야지. 하지만 신영은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저 남자 눈빛 봤어? 가끔 흰자위가 빨갛게 충혈돼. 진심으로 무서워. 희연아, 제발 다시 생각해.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함이 들어오던 날 아파트 단지는 떠들썩했습니다. 북소리, 꽹과리, 우렁찬 구호, 보석이 반짝거린다는 탄성. 그날 두려움은 체면과 욕망에 눌렸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저를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거실에 앉은 부모님의 얼굴엔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희연아, 잘 선택했다. 저는 그 눈빛 앞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걸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기분이었죠. 신영은 마지막까지 붙잡았습니다. 아직 식 안 올렸잖아. 희연아, 지금이라도 도망가. 동생들은 내가 책임질게. 저는 눈물만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은 이미 굳어 있었고 제자리는 그날로 박혀버렸습니다. 결혼 하루 전날 예식장 점검을 마치고 철웅과 단둘이 앉았습니다. 그는 잔잔히 웃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죠. 나 예전에 결혼식장에서 버림받은 적 있어. 그 말은 얼음처럼 제 귀에 박혔습니다. 이번엔 절대 도망치면 안 돼. 네 마음이 어떻든 식은 올려줘. 정 안 되면 그 후엔 이혼해줄게. 그의 눈자위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몸이 굳어버린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호텔 로비를 나와 걸을 때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신영에게서 전화가 왔죠. 괜찮아? 응, 내일 보자. 말하고 나서야 그게 제 자신에게 한 거짓말임을 알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화려한 버진로드와 쏟아지는 플래시. 사람들의 탄성과 축복, 시모의 자부심. 사진 속 저는 분명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서만 그랬습니다. 주례사가 끝나자 철웅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고마워, 희연아, 내 곁에 있어줘서. 저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패백실에서 시모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2해만 우리와 살며 살림을 배워라.
그 후엔 분가해도 돼. 그 말은 칼처럼 박혔지만 저는 미소로 삼켰습니다. 행복의 무게엔 제 숨이 깔려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집살이는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부엌에 불을 켜고 시부의 아침상을 차리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모두가 차례로 나갈 때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 된 듯 했습니다. 남편은 6시 출근, 시동생과 시누이는 7시가 넘어 나갔습니다. 그제야 7시 50분 지하철에 몸을 실을 수 있었죠. 광명에서 서울까지 50분, 출근길은 늘 어두웠습니다. 제 아침은 남의 일과 끝에 시작됐습니다. 퇴근은 5시 하지만 곧장 집으로 향할 수 없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집안일을 하면 자정이 되어야 제 하루가 닫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제대로 삼키지 못했고 배는 늘 더부룩했습니다. 체중은 한 달 사이에 7kg가 빠졌고 복도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의 흰 불빛 아래 누워 있을 때 의사는 스트레스성 소화불량과 극심한 변비라고 말했습니다. 부끄러움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제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보호자로 온 철웅은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무너지면 우리 집 며느리 자격 없어. 그 목소리는 차갑게 관리된 금속 같았습니다. 다행히 시부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2해를 기다릴 필요 없다. 오늘부로 당장 분가해라. 시모의 입술은 굳었고 철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는 가까스로 숨을 돌렸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로 분가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공간을 가지게 된 순간이었죠. 가구와 가전은 시모의 반대로 가져오지 못했고 저는 회사 대출로 다시 제 살림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웅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술자리를 핑계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불안은 자꾸만 커졌습니다. 오늘도 회식이었어? 조심스레 물으면 그는 비웃듯 짧게 말하곤 했습니다. 일이야, 앞으론 그딴 건 묻지 마. 그 한마디의 대화는 끝났고 제 가슴엔 길게 멍이 들었습니다. 어느 밤 그의 손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네가 뭘 알긴 아니. 내 체면을 네가 아냐고. 뜨겁게 번지는 통증보다 더 아픈 건 그가 이제 주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을 피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약속도 미뤘습니다. 누군가 내 고통을 알아버릴까 두려웠습니다. 나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그의 기분에 따라 웃고 그의 표정에 따라 숨을 줄였습니다. 그런 삶은 제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죠. 거울 속 저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사는 그림자였죠. 그 무렵 뒤풀이 자리에서 낯익은 시선을 느꼈습니다. 나혜연 씨 전 철웅이 친구지만 힘이 되어 드리고 싶네요. 첫사랑 박훈의 형 박정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오래된 시간을 건너 제게 닿았습니다. 신영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넌 행복해 보이지 않아. 정말 괜찮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박정은 낮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은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가 함께 희연이를 지켜줘야 할 것 같아요? 며칠 후 두 사람은 수소문 끝에 전 약혼녀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낯선 초인종 소리에 문은 한참 열리지 않았고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설명에 그녀는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말해야 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처음엔 세심하고 다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웃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죠. 누구에게 인사했는지, 왜 웃었는지 하루가 끝날 때까지 추궁당했습니다. 핸드폰은 늘 그의 손에 있었고 연락처와 통화 기록을 검사했어요. 친구를 만나려면 시간과 장소를 보고해야 했고 10분만 늦어도 폭언이 쏟아졌어요. 한 번은 집 앞에서 새벽까지 지켜보더군요. 5분 간격으로요. 감시라는 말이 더 정확했죠. 저는 점점 제가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의 허락이 없으면 숨도 쉬기 힘들었어요. 결혼식이 다가오자 통제는 협박이 됐어요. 식장에 서지 않으면 내 인생을 끝내겠다는 말, 가족들까지 언급했었죠. 그날 저는 드레스를 놓고 도망쳤습니다. 살려고요. 돌아오는 길, 신영은 말없이 눈을 닦았고 박정은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지옥에서 희연 씨를 구해야 하는데. 두 사람은 증언을 정리하며 다짐했습니다. 이 기록이 누군가를 살릴 거라고. 분가한 집은 작았지만 희망으로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철웅은 더 조용하고 치밀하게 다가왔습니다. 장본 영수증을 들춰보며 이건 왜 샀어? 내가 허락했어. 기치맥까지 이유를 설명하라 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본 그는 셔츠 단추를 잠그라며 거울 앞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 남자들 보라고 이렇게 입은 거야? 그 말에 제 손가락은 자동으로 버튼을 올렸습니다. 창문을 닫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점심에 동료들과 먹었다는 말에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랑 몇 시에 무슨 얘기를 왜 웃었는지. 끝없는 질문과 정답을 강요받는 밤이 이어졌죠. 나의 하루는 보고서가 되었고 나는 피곤한 서류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끝마다 사랑을 말했습니다. 내가 널 사랑하니까 지키는 거야. 나만 믿어. 하지만 지킴은 감시였고 믿음은 복종을 뜻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목에 걸려 삼키면 아팠습니다. 나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주방 찬장 위에 휴대폰을 세워두고 그의 질문과 내 대답, 방의 침묵마저 기록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나는 지워질 것 같았습니다. 주말 친척 모임에 나간 그는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부지런하고 현명합니다. 라며 내 손을 포개 쥐고 자랑했죠.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그는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온도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관리된 미소임을. 집에 돌아오자 그 미소는 곧장 깨졌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그 말을 했어? 내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버려지는 말들이 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휴대폰의 빨간 점을 확인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말은 무기로 변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를 쓰는지 알지? 그러니 조용히 따라. 돈을 들이밀며 은혜를 주장했고 그 은혜로 나를 묶었습니다. 나는 계산서가 되었고 숫자만큼의 사람으로 축소됐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낮은 목소리로 선을 넘었습니다. 네가 도망치면 네 동생 회사에 전화할 거야. 인사팀은 내 사람이지. 너희 아버지 병원비? 내가 끊으면 끝이야. 그 말은 벼락처럼 내 가슴을 두 동강 냈습니다. 나는 손을 움켜쥔 채 부엌으로 걸었습니다. 물컵을 채우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고 공포는 커졌지만 마음 한편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는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분류하고 날짜를 붙였습니다. 시모의 모임 영상, 그의 분노, 나의 숨소리까지도 지워지지 않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다음 주 그는 또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낮은 조명 아래 낯선 여인과 잔을 부딪히며 웃었죠. 내 아내?
집에 두는 장식품이지. 깔끔하게 관리만 하면 되거든. 그 말에 주변의 웃음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골목으로 나오자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번엔 절대 안 놓쳐갖겠다고 마음먹은 건 결국엔 내 거야. 연기가 밤 공기와 섞여 천천히 퍼졌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오늘 기분 좋으니까 그냥 넘어간다. 대신 내일은 집에 있어. 그의 기분은 규칙이었고 내 내일은 허락이었습니다. 나는 고요한 반항으로 또 하나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결정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인 저녁, 공기는 잔뜩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나는 손에 꼭 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준비해온 모든 파일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 같은 집안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에 들어왔어? 호강에 겨워서 이혼이라니 당장 나가. 날 선 협박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어 들려온 것은 철웅의 거친 말과 욕설, 의자 끌리는 소리. 이게 제 결혼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순간 모두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테이블 위의 진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모는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부는 얼굴을 감싸쥐며 깊게 고개를 숙였죠. 한참의 침묵 끝에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하자 희연아. 내가 자유로워져야겠구나. 시부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체면이 사람 목숨보다 귀하지 않단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우리 집안이 어떻게 보이려고. 하지만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이 보였습니다. 집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귀에 남았습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온 것처럼 세상이 환해 보였죠. 어깨가 가벼워지는 걸 느꼈고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누구의 그림자 속에서도 숨죽이지 않고 나답게 살겠다고. 며칠 뒤 신영과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끝났어 라는 말이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죠.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웃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겨울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은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힘드셨죠? 그래도 잘 버티셨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건너온 부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원룸, 빈 테이블 가구가 비어 있어도 마음만큼은 조금 채워졌습니다. 서류 한 장에 찍힌 이혼 도장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녹취 파일 일부를 삭제했습니다. 증거는 남기되 상처는 지우기로 했죠. 이제는 제 이야기를 제가 선택해서 남기고 싶었습니다. 회사 엘리베이터 앞 동료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보이네요. 네, 괜찮아졌어요. 입 안에서 괜찮다는 말이 처음으로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퇴근길 횡단보도 파란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길을 건넜습니다. 발끝이 가볍고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그저 앞으로. 저녁 창가에 기대어 우편물을 정리했습니다. 미래란 단어가 멀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낯선 불안 대신 작은 설렘이 손끝에 와 닿았습니다. 나는 내가 나일 수 있는 하루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오늘 밤 라는 신영의 문장, 둘이 오면 내가 술 라는 박정의 장난.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가자.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바뀐 건 한 가지였습니다. 다시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 그 약속으로 나는 내 삶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